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닭입니다. 비가 오고 있습니다. 아침에는 안개가 자욱하게 껴서 한 치 앞도 안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안개가 이제 다 이렇게 물러나면서 또 비가 오네요. 자, 봄이 오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은 이제 본격적으로 봄이 시작되기 전인 바로 이 시점에서 중요하게 여러분들이 꼭 하셔야 될 내용들이 있어서 그 내용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바로 2월 달에 꼭 하셔야 되는 추비, 2월 추비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월동작물 키우고 계신 분들은 반드시 해주셔야 되는 내용입니다. 왜 해야 될까요? 바로 풍성한 수확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부터 추비는 언제 해주는 게 좋은지, 또 추비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 또 추비는 어떤 것으로 해주는 게 좋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시기부터 말씀드릴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2월 중순, 빠르면 남부지방 같은 경우에는 2월 중순부터 벌써 시작하셨을 겁니다. 2월 중순부터 좀 늦은 지역, 경기 북부 지역이나 이런 좀 추운 지역은 3월 초까지는 추비를 끝내셔야 합니다. 그런데 시기적으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일기예보를 좀 보십시오. 해서 앞으로 한파가 없다 그러면 추비를 하시면 되고, 2월 말, 2월 중순, 2월 말, 3월 초, 그것도 좀 이른 초, 이때까지는 끝내셔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만약에 너무 일찍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미 시간은 지났지만 2월 초라든지 1월 달이라든지 이때 해봐야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뿌리가 움직이질 않아요. 지금 여기 시금치입니다. 월동한 시금치인데요. 보실까요? 지금 이제 새순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뿌리가 깨어나서 움직이고 양분을 흡수하는 시기가 돼야 비료를 주던 거름을 주던 효과가 있는 거죠. 이보다 일찍 주게 돼봐야 땅속에서 분해가 일어나지 않고 뿌리가 흡수를 하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른 추비는 의미가 없다. 다음, 그럼 늦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3월 중순이나 말에 하면 그때는요 이미 수확을 해야 될 때입니다. 열동작물들은요. 물론 일부 작물들, 마늘과 양파라든지 하는 것들은 6월까지 가지만 그런 작물들은 지금 이 시기가 또 그런 양분을 필요로 하는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다 작물마다, 또 길게 가는 작물은 그 시기마다 성장의 어떤 그 형태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기에 추비를 해 주셔야 된다는 거죠. 2월 중순부터 늦으면 3월 초까지 끝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자, 보통 여러분들 이렇게 시금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보통 추비하실 때 어떻게 하시나요? 삽으로 퇴비 한 삽 떠갖고 쭉 뿌려주시거나, 아니면 복합비료 갖다가 주변에 술술술 뿌려주시고 끝나죠. 그런데 보통 거름으로 하는 경우를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거름은 어떻게 이게 식물에게 흡수된다고 그랬죠? 제 영상 보신 분들은 잘 아시죠? 이게 땅속에 들어가서 물을 만나고 땅속에 있는 미생물을 만나서 이것들이 분해가 되어야 식물이 흡수할 수 있는 무기물로 변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공기 중에 있으면 어떨까요? 분해가 너무너무 늦습니다. 그 언제 분해가 돼서 그게 무기물로 흡수가 될까요? 물론 숙성이 다 잘 돼서 비가 온 날 잘 흡수가 되면 그나마 다행입니다. 그런데 그나마 이 퇴비가 어느 양분을 어느 만큼 갖고 있는지 잘 알지를 못합니다. 효과도 느리고요, 약하고요. 그런데 지금 이 시기는 이 작물들이 왕성하게 성장할 준비를 하고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좀 자극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묻어주는 게 좋은데요. 퇴비를 묻어주면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지금 퇴비는 비료와 달리 한 스푼 이렇게 주는 게 아닙니다. 많이 줘야 되죠. 그러면 땅을 파고 묻을 때 넓게 파야 됩니다. 그러면 어떨까요? 뿌리가 손상되기가 쉽습니다. 기껏 겨울에 잘 월동을 했는데 그 뿌리를 손상시키기가 쉽다고요. 그렇다고 해서 멀리 심는다? 멀리 심으면요 이게 또 확산되기가 시간이 오래 걸려요. 비가 많이 와주면 또 몰라도.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 저는 2월 추비에 있어서는 비료를 좀 써주시기를 권장드리는 입장입니다. 자, 그럼 이제 세 번째 이야기. 그럼 무엇으로 추비를 하는 게 좋을까요? 방금 말씀드렸듯이 유기물 퇴비를 주는 것도 나쁘진 않습니다. 제 주변에도 퇴비만으로 농사를 짓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저 역시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퇴비 갖고 안 된다 이건 아닙니다. 다만 그만큼 수확이 줄어들 뿐입니다. 그럼 비료를 주는데, 비료를 준다면 어떤 방법으로 주는 게 좋을까요? 그리고 무엇을 주는 게 좋을까요? 자, 비료는 제가 평소에 여러분들한테 질소 덩어리인 요소는 쓰지 말라고 강조를 몇 번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제가 좀 다른 얘기를 드려야 돼요.
그게 왜냐면 요소는 무슨 영양소인가요? 바로 질소 덩어리죠. 이 질소는 제가 미리 하는 텃밭 공부 2편에서 말씀드렸듯이 질소는 줄기와 잎을 키워내는 영양소입니다. 이 줄기와 잎이 지금 한참 이제 뿌리가 월동이 끝나고 줄기와 잎을 막 올려야 되는 중요한 시기인데 어떤 양분을 가장 많이 필요로 할까요? 맞습니다. 바로 질소입니다. 그 질소가 많이 함유되어 있는 요소를 이 시기에 적절히 사용해 주시기를 권해드리는 겁니다. 어떤 방식으로 하면 좋을까요? 그냥 절대 과용하시면 안 됩니다. 절대 뭐 그걸 파고 요소를 묻어 주시거나 하는 그런 정도는 안 됩니다. 그냥 몇 주먹 쥐어서 주변에 술술, 밭 전체에 술술 뿌려주시면 됩니다. 모든 작물 공통입니다. 일단 요소를 전체적으로 골고루 뿌려주십시오. 언제? 비가 오기 전날 뿌려주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마늘 양파 밭에도 그렇고 일반 밭에도 전부 요소를 어느 정도 뿌려주십시오. 그냥 종묘상이나 이런 데 가면요, 소분해서 요소 한 3-4천 원씩 해서 팝니다. 그런 거 하나 사셔서 그냥 적당량 이렇게 뿌려주시면 됩니다. 절대 많이 뿌리지 마세요. 자, 그러면 요소만 뿌려줘도 되겠느냐? 아닙니다. 마늘과 양파는요, 좀 특수한 작물입니다. 황해 요구량이 많다든지 또는 마그네슘이라든지 칼슘이라든지 하는 것들이 영양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뭐 제가 작년 가을에 마늘 양파 파종할 때 그 마늘 양파 전용 그 영양제 같은 거 제가 소개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뭐 그런 거 그 보시고 사두신 분들은 이런 때 쓰십시오. 또 마늘 양파 같이 뿌리 작물은 칼리 성분이 중요합니다. 염화가리 같은 그런 비료가 있으시다면 뿌려주십시오. 아껴두지 마시고 이럴 때 쓰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시금치 같은 이런 잎채소들은 질소질이 많은 아까 말씀드린 요소 같은 게 많이 투입돼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쪽파, 마늘, 부추 이런 것처럼 쪽파 같은 경우, 마늘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식용으로도 쓰지만 종구용으로 또 쓰시잖아요. 이걸 6월까지 놔두었다가 쪽파 같은 경우에 종구로 수확을 하십니다. 이런 분들은요, 추비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뭐가 달라질까요? 종구의 크기가 달라집니다. 특히 마늘과 양파는요, 지금 추비를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통의 크기가 달라진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특히 추비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 한 가지, 토양 살충제입니다. 왜 그러냐면 저 뿌리도요, 쟤만 월동을 한 게 아닙니다. 그 근처에 많은 알과 유충들이 함께 월동을 했습니다. 그것들을 같이 잠에서 깨어나서 뿌리를 공격합니다. 그러면 뭐 3월달이나 4월달 가깝게 바로 식용으로 쓰시는 분들은 뭐 어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걸 6월까지 놔두어서 종구로 쓰시려고 하는 분들은 수확 못 하십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이 쪽파와 마늘 이런 것들은 6월까지 놔두려고 생각하시는 분들, 종구용으로 쓰시려고 생각하는 분들은 추비와 동시에 토양 살충 처리를 하셔야 됩니다. 물론 화학적인 방법으로 농약을 뿌려주실 수도 있고, 또 아니면 유기농 약재를 쓰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방치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죽을 만큼 죽으면 살아남은 것만 먹겠다, 뭐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피해는 있습니다. 그리고 농약을 쓰시던 유기농 친환경 약재를 쓰시던 뭔가 방제는 해주셔야 된다는 거. 저 같은 경우엔 이렇게 한냉사로 씌워서 가을부터 쭉 재배를 했기 때문에 저는 벌레 걱정이 없습니다. 저는 초기에 이미 토양 방제를 끝내고 그 뒤로부터 한냉사를 씌워서 재배를 했기 때문에요, 이 안에는 지금 이제 아래 유충이나 이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걱정 없이 저걸 이제 6월까지 키워서 먹을 수도 있고 종구로 쓸 수도 있고 또 이른 봄에 그냥 식용으로 쓸 수도 있습니다. 이제 그건 선택해야 될 문제고요. 마늘과 양파 역시 토양 살충을 같이 해주셔야 합니다. 저것들이 이제 봄에 자라기 시작하고 밑에 종구가 커지기 시작을 하면 여러 가지 뭐 녹균병이라든지 또 아니면 해충의 공격이라든지 하는 것들이 있을 수 있고요. 또 한 가지, 여러분들 토양 살충제 뿌려줬다 그래서 모든 벌레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뿌리 부분에 맞는 토양 살충제를 써주셔야 되는 거고, 잎부분을 공격하는 그 지상부의 다른 뭐 해충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따로 방제를 해주셔야 돼요. 특히 유기농 약재를 쓰시는 분들은 더 그렇습니다. 그건 화학 약재와 다르게 대부분이 약효가 오래 가질 않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그런 것들일수록 정기적으로 사용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 포장지에 써 있잖아요. 뭐 5일이면 5일, 일주일이면 일주일 동안 한 번씩 써라, 뭐 이런 게 있습니다. 그걸 지키셔야 됩니다. 그걸 지키지 않으면 이건 화학 농약과 다르기 때문에요, 잔류성이 거의 없기 때문에
그 약기운이 좀 사라지면 다시 해충들이 몰려옵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신념에 의해서 유기농 약재나 친환경 약재를 쓰신다고 하는 분들은 좀 부지런하게 그 규칙적인 사용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파리에는 이파리, 뿌리는 뿌리대로 목적에 맞는 방제를 하셔야 되고, 그냥 뭐 약 하나면 만병통치약 이런 거 없습니다. 요즘은 더 그렇습니다. 옛날에는 좀 뭐 하나 뿌리면 여러 개가 방제되고 했는데 요즘은 그런 거 없으니까 과신하지 마시고 용도에 맞게 사용하십시오. 타이밍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늦지 않게 방제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뭔가를 해주셔야 풍요로운 수확이 따라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풍요로운 수확 없습니다. 그런 거. 분명히 내가 뭔가를 해 주어야만 식물들도 여러분들에게 보답을 해주는 겁니다. 풍성한 수확으로 보답을 해줄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오늘 내용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여러분들 꼭 타이밍 지키시고 제가 말씀드린 방법들을 한번 해보셔서 올해의 첫 수확인 월동작물 수확 풍성하게 거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